안녕하세요. 2026년 4월 26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차트 먼저 보시죠. 엔비디아 차트고요.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이렇게 따라서 올라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계속 올라갈지 뭐 내려올지 뭐 이란 전쟁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매크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월요일 날은 브레이킹을 했고 화요일 날 컨펌이 됐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은 브레이킹이 된 거였고 그리고 나서 수요일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에 그 업다운이 좀 심했었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뭐 여러 가지 이란 관련된 이제 얘기가 좋은 소식이 들렸죠. 목요일 때만 해도 그 이란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그 협상을 이끌어오고 있었는데 협상단에서 빠지고 IRGC가 협상의 대상자로 뭐 나서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강경파들이 그 실권 내지는 협상권을 가져갔으니까 협상이 어렵겠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금요일에 이란 대표단이 그 파키스탄으로 간다는 얘기 나오면서 뭐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렸죠.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런 소식과는 조금 다르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발표된 인텔 실적이 되게 좋아서 인텔이 AI 관련된 여러 가지 실적들이 되게 잘 빠지면서 금요일에 24%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뭐 가장 가까운 수혜를 받고 하는 파트너가 엔비디아라는 것이 알려지고 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올랐죠. 그리고 그 또 다른 뭐 오클로라는 그 원자력 스타트업하고 엔비디아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든지 뭐 그 다음 주에 그 뭐 수요일 날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다 실적 발표하고 애플도 목요일 날 실적 발표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이 뭐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들이 다 AI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최근에 발표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실적이 또 다음 주에 있을 거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는 굉장한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요일에 그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다음 주에 실적이 나오면 실적이 뭐 좀 안 좋게 나온다고 해도 일단 투자에 관련된 것들은 좀 많이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가이던스가 되게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4월 마지막 주는 AI 관련 기술주들 굉장히 랠리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크상으로는 여기 얘가 뭐 지지선으로 쓰이고 하면서 이 금요일 뭐 목요일까지만 해도 여기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고 그 호재들이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역사상 고점이 212.19가 쉽게 깨질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게 안 좋은 식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197.63 여기가 지지선으로 돼서 이 밑으로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란 관련된 그 협상 소식 아무래도 전쟁이 계속되면 미국 경제 자체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 뭐 쿠시너라든지 그 이란 측과 협상의 그 치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벤스 부통령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다
출발을 안 시켰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발표를 했고, 뭐, 거기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한테도 그냥 뭐, SNS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집에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에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지금, 파키스탄 협상 팀들은 이미 이슬라마바드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미국 측 실무진들도 이슬라마바드에 있고, 이제 그 협상 테이블에 앉을, 협상 대표들만 이제 파키스탄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뭐 트럼프의 명령인지 뭐 어떻게 된 스토리인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모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말해서 그 회담 자체가 열리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유가 자체는 다시 튀어오를 일요일 날 저녁 시간 그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원유 선물 시장이 시작될 때 다시 원유 가격은 튀어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뭐 그 주식시장 전체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주가 되지만 제가 지금 봐드리고 있는 이 나스닥 7개 종목들은 그거와 별개로 그 상승할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게 어닝이 뭐 5월 20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그쯤일 거라고 이제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다음 주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7개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 빼고 나머지 5개 종목들이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이죠. 애플 차트고요. 애플 차트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올랐고 화요일 빠졌고 뭐 그렇게 해서 보합을 유지를 했습니다. 다른 주식들 7개 주식들 중에서 한 5, 6개는 다 올랐는데 애플은 보합을 보였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애플이 뭔가 시장을 움직일 만한 뭐 별다른 게 없었다라는 게 맞겠죠. 그리고 뭐 여기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진 않았죠. 지금 시장 전체가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뭐 이렇게 빠지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니들이 기니까 빨고요. 이렇게 상승을 하는 분위기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애플은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었다가 이제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 밑에 트렌드 라인 있고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하고 이 지금 방금 그려드린 이 트렌드 라인하고가 이 사이에서 지금 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올라가도 이 빨간색을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 277.32도 뭐 꽤 강한 저항선이고 이 위에 280.90도 저항선이라서 뭐 상승한다고 해도 이 두 개의 저항선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5월 초순까지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래서 요 사이가 있으면서도 이게 저항선 그리고 그걸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280.90 저항선이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뭐 그 실적 발표에 의해서 이제 크게 오를 수도 있지만 실적 발표 자체가 특별한 게 없다라고 나오게 되면 그냥 보합선에서 이 안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하지만 뭐 실제 굉장히 뭐 나쁘게 나왔다거나 뭐 지금까지 루머로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만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 밑으로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질 수도 있겠고 그리고 실적이 뭐 되게 좋게 서프라이즈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이 두 개의 저항선도 뚫고 올라가서 전고점을 위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 개의 경우가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80.90 아래쪽이랑 이 밑에 트렌드 라인 이 근처에서 장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변수는
실적 발표다. 실적 발표가 애플은 목요일, 4월 30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바뀔 수도 있긴 해요. 실적 발표 그 전전날 정도 나오는 거 보통 일주일 전에 나오는 거는 거의 맞습니다. 뭐 특별히 바뀌진 않는데 그 스케줄을 신경을 써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네요. 알파벳. 네, 알파벳도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고 340.49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 약한 트렌드 라인에 지지선으로 월요일에는 걸쳐 있었고 빠졌고 수요일에 다시 캐치업, 그 다음에 목요일에도 340.49를 넘어서지 못하고 장이 마감이 됐었다가 금요일날 좀 치고 올라갔습니다. 다음 주에 실적 발표도 있지만 일단 그 AI 관련돼서 대규모 투자가 있을 거라는 발표 자체는 이미 나왔어요. 물론 이런 발표가 나오는 게 실적이 그렇게 신통치 않는 건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만 일단 그 투자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오르고 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브로드컴도 덩달아서 올랐죠. 왜냐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TPU라든지 그런 하드웨어, AI 관련 하드웨어하고 뭐 제미나이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쪽 양쪽 다 끌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브로드컴 같은 회사에서 장비를 지원을 받거나 그 플랫폼 같은 거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브로드컴도 이제 덩달아서 오르게 된 건데 이따 보시겠지만, 네, 그래서 일단 알파벳도 여기에서 지금 상승세가 일단 꺾인 걸로 보이지만 다음 주 실적 관련해가지고 전고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뚫고 올라가게 되면 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다른 그 로하이 레퍼런스 같은 것들도 뭐 작용을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던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 특별히 해서 이 위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정도? 네. 여기에 뭐 얘는 로하이 레퍼런스니까 오렌지색으로 할 텐데 뭐 여기서 이제 뭐 로하이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가 되겠죠. 보통 이게 더 맞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로하이 레퍼런스 같은 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뭐 이 정도. 근데 뭐 로하이를 트렌드 라인을 그려놓는 게 더 좋겠네요. 이런 거. 그럼 얘는 초록색이 돼야 되죠. 네, 이렇게 되는 정도의 뭐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저항선들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뭐 안 좋아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워낙 투자 관련돼서 올라간 기대치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밀려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얘도 저항선 같은 게 지지선 같은 게 되겠죠. 이런 애들. 네, 여기도 지지선이 됩니다. 얘는 파란색으로. 네.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은 얘네랑 얘도 강한 지지선이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있던 핑크색. 얘도 이제는 핑크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다시 바꿔주고요. 네. 그리고, 네, 여기가 되게 중요한, 빨간색으로 해놓은 건 중요한 거고, 뭐 얘도 얘나니까, 뭐, 이제 얘를 빼고, 얘를 지우고, 얘로 교체. 예, 이렇게 빨간색.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이제 굉장히 많이 없어져 보이지만, 네, 그래서 전고점 뚫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밀려 내려올 것이냐 다음 주 실적이 말해줄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
뭐, 사스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면서, 뭐, 지난주에 올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가, 이제 월요일 빠지고, 수요일까지 훅 치고 올라갔지만, 뭐, 여기 걸쳐 있는 상황이고, 목요일에 다시 빠지고, 금요일에 오르고, 뭐, 이런 식인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사스의 영향에서 일단 좀 벗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AI 관련된 플랫폼이나 그 서비스 뭐라고 하죠?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식의 AI 코파일럿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을 뭐 자동차 기업이었나요? 네. 스텔란티스인가? 거기하고 뭐 계약 체결하고 그러면서 그거 관련된 오픈 AI가 계약하기로 했었던 그 데이터 센터 취소된 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대로 물려받고 뭐 이런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도 확보 그 계약도 5년 계약이었나 뭐 그거 맺으면서 서비스 계약도 확보하면서 향후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잘 굴러갈 거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는 아마 다음 주에 실적이 나와도 그렇게 안 좋지만 가이던스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에 실망해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가이던스가 좋아서 다시 오를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그게 이제 아무래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438.68은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얼마나 안 좋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온도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지지선이고, 411.61도 지지선이고, 여기서 지지받은 것이 보셨죠? 그리고 상승을 지난주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면, 여기에 걸리는 얘네들인데, 얘네들 중에서는 얘보다는 얘가 더 강해 보이나요? 얘가 더 강한가요? 그래서 433.60 얘네들, 얘죠. 448.39, 456.16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다운 트렌드 라인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실적 때문에 굉장히 큰 갭이 생긴다고 하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실적 관련해서 가이던스를 넘어서지 못할 정도의 실적이다 하면은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여기 이 파란색들 위주로, 이런 노란색들 말고 파란색들 위주로 지지선이 형성된다는 거 염두를 해두시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아마존이죠. 네, 아마존이 좀 크게 올랐죠. 이제 빠졌죠. 근데 금요일에. 그래서 일단 지난주 여기까지 됐었고 월요일날 올라가고 화요일 빠지고 수요일에 다시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또 치고 올라가겠구나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애플이죠. 왜 애플을 보고서 어쩐지 이상하더라. 아마존 죄송합니다. 네, 아마존이 잘 치고 올라갔어요. 네, 그거 알고 있었는데 금요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월요일 빠졌다가 갭상승 빠지고 조금 수요일날 커버업하고 목요일날 도지 만들고 여기까지는 이제 아마존 자체라기보다는 뭐 전쟁 관련된 영향들을 좀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아마존은 리테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영향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이란 관계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또 유가 올라가고 뭐 연료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유통망에 큰 타격이 되고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아마존은 전쟁에 굉장히 민감한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7개 중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때 이제 메타가 아마존 칩 그래비톤인가요? 그걸 쓰는 걸로 메타랑 이제 협업하기로 막 하고 또 금요일 날에 아마존이 투자한 소형 원자로 기업 스몰 모듈 리액터라고 하나요? 그거
엑스에너지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 30% 상승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투자 잘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인텔 실적도 아마존에 영향을 주는 걸로 거기하고 또 협업하는 게 있어서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아마존한테는 금요일 굉장히 해피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고점 뚫고 결국은 올라갔죠. 이게 역사상 목요일까지만 해도 역사상 고점에서 도지를 만든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뚫고 신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뭐 당분간 계속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찍어서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걸 따라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당연히 아마존도 다음 주에 수요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실적 자체는 뭐 그렇게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유류비나 뭐 이런 게 굉장히 해서 유통 관련한 게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리테일 사이드는 그런데 그게 아닌 AI 사이드 쪽에 가이던스가 좋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안 좋게 나온다고 해도 다시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존도 계속해서 신고점을 달성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되게 복잡하게 많아서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뭐 이 정도, 여기서 이렇게 되는 트렌드 라인, 이거는 이미 넘어섰네요. 네, 이렇게 넘어섰으면 여기 이렇게 로우 하이 레퍼런스 정도. 이게 아니죠. 얘를 찍어야지. 예. 아닙니다. 얘를 찍어서 얘를 로우 하이 레퍼런스니까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보면 이 위에까지 어디에 여기 이건 너무 올라간 285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럼 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여기에서 로우 하이 그려도 되나? 네, 여기에서 로우 하이 이 정도. 여기 이 정도? 아니면은 이건 너무 높죠. 이 정도 돼서 이것도 뭐 비슷하네요. 뭐 특별히 이거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딱히 눈에 띄는 그 저항선이 없어 보이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뭐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긴 한데 이제 여기랑 여기를 연결하는 거죠. 얘는 색깔을 조금 다르게 뭐 보라색 이런 걸로 해볼까요? 네, 이거는 고점하고 고점을 연결하는 선이기 때문에 프로퍼한 트렌드 라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기도 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센스에서 뭐 이렇게 간다든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놓고 그 저항선을 상정을 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셔도 된다 정도로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실적을 보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상승할 여지가 있는 좀 특이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적이 아주 많이 안 좋게 나와서 그런 가이던스마저도 누를 정도가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어닝을 보고 여기 2라고 써있죠. 어닝. 네, 어닝을 보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타죠. 네, 메타. 메타도 뭐 지난주에 여기까지 되고서 월화수목 별로 안 좋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마존하고 그 AI 관련된 협약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금요일날 치고 올랐는데 결국 681.01에서 저항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도 다음 주에 수요일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뭐 메타가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올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나쁘진 않다고 지금 뭐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정도로는 안 되죠. 워낙 여기서 빠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는 도깨비 같은 기업이긴 합니다. 뭐 이렇게 그 깜짝 실적들도 자주 나오곤 하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닝 여기 이렇게 됐고 여기에서는 훅 빠졌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훅 올랐죠. 예? 뭐 여기가 2라는 게 여기선 또 갑자기 훅 올랐고 여기도 올랐고 여기도 올랐고 하긴 했는데 뭐 의외로 작년 그 10월이었나요? 10월 실적 발표 이후에 잠깐 그 서프라이즈가 있었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밀려내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AI 쪽에서도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이제 아마존하고 협업한다고 하면서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아직 브레이킹이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치고 올라가서 얘를 따라서 같이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제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일단 안 좋은 건 681.01에서 여기서 이제 저항을 한번 받았다는 게 조금 안 좋은 소식인데 이게 뭐 실적 이런 거 내면은 뭐 그건 그거대로 또 금방 뚫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메타는 실적 될 때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이죠. 네, 브로드컴 지난주 여기까지 했다가 안 좋다가 수요일날 이제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도 그저 그랬는데 금요일에 이제 훅 빠졌다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알파벳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다시 올랐고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다른 AI 그 하드웨어 주식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브로드컴은 동반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한 발씩 걸쳐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련된 걸로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도 이렇게 뭐 걸쳐 있는 상황이라서 네, 다음 주에 실적 발표는 안 하지만 다른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영향을 받아서 브로드컴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 외에는 뭐 또 딱히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7 종목은 어떻게 보면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그 이란 전쟁에서 조금 비껴나 있는 기업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AI 주식들 중에 일부는 AI 주식들 중에 일부는 그 군사 관련한 걸로 해가지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주식들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런 전쟁에 악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 뭐 다시 협상하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쪽 AI 관련 또는 IT 관련 하드웨어 반도체들 뭐 메모리 주식들 심지어 지금은 CPU까지 쇼티지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뭐 인텔 관련된 것도 많이 오른 것도 그런 거고 그래서 이 반도체 주식들 말고는 전쟁 협상이 중단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주 실적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이 7개 주식들 그래서 나스닥은 버티거나 오르고 ES S&P는 빠지는 그런 식의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죠. 그래서 브로드컴도 그런 거에 한몫하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실적이 모든 걸 지배할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이란 협상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게 그냥 협상만 결렬된 건지 아무래도 미국 정부가 저런 식의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새로 꾸려진 협상단의 요구가 그 이전에 협상단의 요구보다는 좀 더 강경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들어줄 생각이 없으니까 협상이 없을 거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협상의 뭐라 그러나 그 방법? 뭐 협상의
전략 그런 걸 사용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완전히 끝나서 다시 공격을 하겠다고 나설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협상 전략으로서 이런 식의 거를 하는 건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나 브레이킹 뉴스들 보시면서 어떤 식의 또 컨플릭트가 생기고 그 사이에서 휴전을 서로 어겼네 안 어겼네, 사실 지금은 합의된 휴전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미국이 공격을 중단하기만 한 휴전이에요.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있었던 거는 합의에 의한 휴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을 해도 그거는 바이올레이션이 아닌 거라고 또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측 입장에서 우리가 공격 안 하니까 니네들도 공격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어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합의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미국이 공격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도 공격을 시작할 수 있고 이란도 공격을 시작할 수 있고, 그거를 깨는 거는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레바논에 대한 공격도 이미 토요일부터 또 다시 시작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그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이,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다음 주도 되게 다이나믹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리스크 관리를 좀 제대로 하시면서 그 뉴스에 좀 촉각을 세우셔서 뉴스 드리븐 하는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 그 선물 트레이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선전 하나 하자면, 어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 거시지표 활용 및 시장 관찰 방법이라는 강의를 5월 27일에 서울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올려놨고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저를 5월달에 한국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잘 이렇게 신청하셔서 저 보러 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